27살 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와인을 마신 거예요. 근데 와인을 마셨는데 와, 이건 뭐야? 이게 발효 음식이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와인은 저한테 respect, discipline, nature, science, food, fun, politics, money, 그리고 health, 이 모든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나파밸리의 첫 번째 한국인 여성 와인 메이커 세실 박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나파밸리 포도밭이 보이는 데서 와인 한잔 하면서 하면 좋을 얘기인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 어떻게 와인 메이커가 되었는지, 그리고 16년 동안 나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파는 와인으로 유명한데 이 와인 원래 생산지는 종주국이 아니에요. 유럽,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런 곳이 원래 와인의 종주국인데 이민자들이 와서 이 와인을 자기가 예전에 고향에서 봤던 그 포도밭을 상상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신생 와인 생산지예요. 근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들이 무려 옥션에서 한 병에 1억 이상 정도로 팔리는 아주 고급 와인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제가 어떻게 와인 메이커가 되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전문가라는 게 꿈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면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전쟁의 3세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실 고아로 자라셨고요.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다는 걸 저는 나중에 커서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저희에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는 너희가 전문가가 되면 행복과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굳게 믿어주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여자가 전문가가 되려면 교사, 약사, 간호사, 의사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잡들 되게 제한적이었죠. 근데 저는 꼭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전문가면서 조금 더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한 게 연세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였어요. 공대예요. 공대는 물론 전문가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대 지원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첫 번째 직장이 마케팅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프로덕트 매니저 포지션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전문가는 어떻게 될 수 있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경영자 과정, MBA라고 부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MBA 과정을 이수하면 내가 이쪽에선 전문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미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가 27살이었거든요. 27살 때 제가 인생 처음으로 와인을 마신 거예요. 근데 와인을 마셨는데 와, 이건 뭐야? 이게 발효 음식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김치, 간장, 된장 다 너무 맛있긴 하지만 냄새는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근데 와인이 너무 향기롭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당연히 만취했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와인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쯤 이제 MBA를 지원을 하고 거의 가려고 하게 됐는데 근데 MBA 과정을 갈 때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은 막막하고 여기를 내가 가야 되나 이제 약간 답답한 마음. 근데 와인을 생각하면 충만한 마음과 설레는 마음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 같이 그런 것들이 다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 와인이라는 곳에 혹시 나의 전문가의 길이 있지 않을까. 거기는 진짜로 와인 메이커라는 그런 잡이 있는데 그 와인의 어딘가에 저의 전문가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파로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 와인 메이킹 과정을 시작한 거는 연구소였어요. 나파에 가시면 이게 지금 수확하는 모습이거든요. 하베스트는 밤 12시에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때 시원할 때 시작을 해야지 포도가 조금 안정화가 돼요. 너무 더울 때 하면은 포도가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밤중에
포도를 수확을 하면 그거를 와이너리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죠. 근데 제가 했던 일들은 연구소에서 이런 포도 만드는 과정에서 매 시시각각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와인 그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당도라든지 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그 제 첫 번째 잡이었어요.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이너리는 이런 그 도구들도 엄청 많고요. 단어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생소한 데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샘플링을 하러 이런 큰 발효조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이제 샘플을 하려고 꺼내려고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와인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당황했죠. 이게 완전히 와인이 피바다처럼 쏟아지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오더니 주먹으로 이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막아서 결국 간신히 조금은 막긴 막았지만 너무나 많은 소중한 그 1년 동안 농사에서 만들어 놓은 포도에 그거를 만든 와인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다행히 처음이었고 그리고 제가 저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발효조를 셋업한 사람이 그거를 밸브를 안 넣었거든요. 없이 그냥 엔드캡만 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를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나 의기소침했어요.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게 가뜩이나 말도 좀 어렵고 용어들도 너무 생소한 게 많은데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뭐든지 의기소침하더라고요. 제가 일했던 와이너리는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유명한 진짜 세계의 탑 와인메이커, 예를 들자면 스크리밍 이글의 하이디 베럿, 에런 팟, 러셀 비번처럼 아주 유명한 와인메이커들이 함께 공동으로 와인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다양한 와인메이커들이 어떻게 와인을 만들어가는지 그거를 옆에서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가만히 보세요. 이 와인메이커들이 자기의 와이너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와이너리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도 와인을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포도는 이게 와이너리하고 포도 농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나파하고 소노마의 포도 농장들이 크고 작은 포도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그 포도 농장에서 생산된 포도를 제가 사서 이런 와이너리에서 제가 렌트를 주는 거죠. 렌트비를 내면서 제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죠. 제 브랜드를 할 자신은 그때는 없었고요. 프라이빗 레이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LPGA, PGA 토너먼트 와인들도 만들었고요. 회사 합병 기념, 그다음에 창립 기념, 그다음에 아기 탄생 와인, 그다음 웨딩 와인, 호텔, 레스토랑 이런 와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파에서 와인을 만들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너무나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인더스트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와인에 대한 용어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했고 어떤 네트워크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UC 데이비스에 갔어요. 다행히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게 있었고 지식적으로 습득을 하면서 조금 더 저를 이제 개발을 많이 했죠. 와인 메이킹의 학교 과정은 와인 메이킹하고 포도밭 운영, 포도에 대한 이해를 되게 많이 가르쳐줘요. 그게 학습의 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제 와인포니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포도밭 관리하는 포도밭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나파하고 소노마에는 굉장히 많은 포도밭 크고 작은 포도밭들이 있는데 한 80개 정도 제가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죠. 2014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는 제가 제 와인, 제 고유 와인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겼어요. 직접 소비자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해서 이노바터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이노바터스라는 브랜드는 혁신이라는 라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왜 이노바터스라는 말을 짓게 됐냐면
나파밸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자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민자들의 기업가 정신 그런 것들을 기리는 뜻에서, 그리고 저도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쏟아붓는 저의 열정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 그런 것들을 기리는 뜻에서 이노바투스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 이노바투스라는 이름에서도 설명이 되듯이 그 이노바투스 중에서 제가 만든 큐베는 세계에서도 어디서도 잘 믹스하지 않는 특별한 포도 품종을 믹스했어요. 그래서 피노누아하고 시라하고 캐베네 프랑인데, 그래서 이런 약간 의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새롭고 아주 재밌고 맛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와인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임스 서클링,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그리고 비비누나 이런 데서 와인 애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전문가의 꿈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편안해질 때쯤 돼서 참 인생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 일을 쉬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쉬는 동안 인생의 의미 그리고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걸 생각했지만, 또 한 가지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던 게,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여러 가지 다른 방향이지만 이걸 접목시켰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적합한 그 방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서양의학은 분석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거를 다이그노스틱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반면에, 동양의학은 전반적으로 그 파운데이션을 키워주는데 굉장히 강한 그런 의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는 앞으로 제 인생에서 제 커리어에서 같이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포도밭 전문가잖아요. 근데 포도밭 전문가 할 때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런 부분에 제가 전문가예요. 근데 그게 제가 전문가지만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티피케이션을 위한 서티피케이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일단 케미컬을 많이 사용하는 거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월등하지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농업 방식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한 땅, 건강한 포도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Korean Natural Farming이라는 그 트렌드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게 되니까 와, It's touching me예요, 진짜로. 이게 너무 되게 감격스럽고 이걸로 해보면 좋겠다. 하지만 포도밭이나 나파에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농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나파에 소개하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와인, 그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굉장히 유니크한 부분이, 제가 나파의 많은 경험과 그리고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또 한국으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제주도의 서귀포 쪽에 아주 아름다운, 절경이 아름다운 저런 밭이 있어요. 지금은 양파, 제주 당근 이런 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나파의 농업 방식 그리고 나파에서 우수한 품종, 포도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와인들을 한국 분들도 즐겁게 와인을 마시고, 또 나파에서는 어떤 한국의 농업 방식을 소개받아서 건강한 땅을 만들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항상 와인이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번 와인을 생산할 때마다 다른 특성이 있는 와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아이와 함께 제 자식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와인은 자식보다 부모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인은 저한테 respect, discipline, nature, science, food, fun, politics, money, 그리고 health, 이 모든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이런 걸 다 가르쳐 준 와인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